일단 이 목소리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런 질문을 어제 한 전 장관에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 방향.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희경 전 비서관님이 일단 정무수석실에서 어떤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저 말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취재된 것부터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검사 시절부터 내가 상사였지만 지시를 해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하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윤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고 오히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짜 할 말 할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이 또 집권 여당과의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지속적으로 어떤 상명하복의 관계, 수직적 당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상정하는 질문을 이제 한동훈 전 장관에게 이제 전 장관이 되시는데 예.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전제부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옆에서 보기에 그럼 대통령은 과연 어떤 국회를 원하고 어떤 국회의원을 좋아라 하는가를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다운 국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입법부가 제대로 된 견제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협업할 것은 협업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란 국민들이 원하는 더 나은 삶을 국민들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누가 잘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직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언을 하는 사람과 그 직언을 받는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고 그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그리고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가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용산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용산이 어떤 가져야 될 그런 방향성이나 또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또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그동안의 신뢰관계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보면은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 당정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면서 같이 가는 것이다. 네. 이거는 정말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정말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신뢰와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정치권에서 네. 등장할 때 그 사람을 놓고서 뭐 누구 키즈다, 누구 계열이다, 누구 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딱지를 붙이고 그 사람을 그 틀에서 가두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정보와 경험과 능력치라는 거는 그 자리에 따라서 또 폭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속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 무게의 의미도 알고 걸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 뭐 총선에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했지만 좀 빠르게 등장을 하면서 그것도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 배경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총선 승리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그만큼 절박성이 있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전 장관이 뭔가 직언을 했을 때 그걸 좀 대통령이 받아야지 좀 실제로 뭐 변화가 있는 거고 좀 기대에 충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어느 권력자나 차기 미래 권력이 빨리 부상하는 거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 대통령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당무 개입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권의 운명 공동체로서 충분히 저는 윤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예.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표 내고 정광석처럼 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소통의 질이 중요합니다. 네. 소통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위적으로 차별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비대위 때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에요. 그때는 여당 내에서 정권 교체 이런 분위기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됐습니다. 예. 인위적인 차별화보다는 운명 공동체로서 원팀 하나가 돼서 총선을 돌파하는 네.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 이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대통령한테 할 말 할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할 말 하려면요. 지지세가 있어야 돼요. 김기현 대표 한마디 못합니다. 본인 지지세가 없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 팬덤 지지층이 많아요. 이럴 때 쓴소리 한다 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자를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안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 팬덤이나 인기를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고정 지지층이 있을 때 할 말 한다. 예. 이렇게 보이고 네. 역대 그 한동훈 장관은 누구든 맹종 무조건에게 따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 검사 시절에도 할 말은 왜 윤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 거 공개 사실이잖아요. 예. 나오라면 이렇게 검사들요. 뭐 대놓고 말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사실이니까. 네. 근데 나오라면 검사들 다 나갑니다. 아. 근데 한동훈 장관 나 술 안 먹습니다. 나 콜라밖에 안 먹습니다. 예. 안 나가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할 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상당히 수평적으로 당정 관계가 변할 걸로 봐요. 회식 그 소집을 했는데 거부하는 거기서부터 드러난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 경험이 없는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또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일찍부터 나왔는데 한 전 장관은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죠. 일단 서재현 네. 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얘기한 것 중에 한 장관의 얘기 중에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위기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나오는 거다. 진짜 위기는 이런 얘기는 즉 뭐 정치를 안 해봐서 오는 게 위기인 게 아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괜히 과도하게 계산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거다 이런 말로도 좀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은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한번 주식을 잘하는 분들 보면 경제학과가 아니고요. 뭐 심리학과, 예. 그리고 철학과 그런 쪽에 다른 분야에서 또 잘하고 일반 고객 중에서도 주식 잘하시는 분이 꼭 경제 지식이 있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 10년, 20년 하셨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초선 중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분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저분의 길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명품백에 대해서 그 답변하는 태도 자체는 저는 한동훈 장관을 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저분이 인간적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빚은 없지만 상사에 대한 빚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또 해주셨고 또 다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해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배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해도 정말 어려운 주제를 저분은 그 민주당의 어떤 사시 세밀한 것까지 다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분이신데 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아니고 저 인간적인 면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언행이라든지 행보로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되면 일단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 문제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추현 부의장님,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통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걱정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좀 호칭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26일부터는 그러니까 전 되는데, 장관이 예. 아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정치적 경험보다는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몇 가지 제가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만나라. 영수회담을 한동훈 전 장관이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통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제안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아마 이제 장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부적합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제안을 해서 아마 낙마시키는 사례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아마 삼을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좀 더 도덕적 잣대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그걸 내세울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고 공관위를 하게 되면서 아마 그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기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 느슨해져 있는 도덕적 잣대밖에 없거든요. 예. 도덕적 잣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국무위원 후보자도 낙마시키고,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공천 물갈이도 하고, 그러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그 소통이 가능한 사람,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저분이 법무부 장관 때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말 그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장관들을 저분이 어떻게 보면 확인한 것인데 한 번도 대통령에게 저런 장관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인사 검증 그렇죠. 부분에 예. 있어서 좀 두 분에 있어서도 좀 이견이 있었고요.